나는 동생의 목을 조르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내 인생을 망친 대가를 치러야 해.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에서 픽거품이 새어나왔다. 그 순간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그날 밤 제주도의 파도 소리가 내 귓가를 울릴 때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제 동생을 죽였어요. 제가 한 짓입니다. 이 목소리가 차분했다. 하지만 그 전에 모든 걸 설명해야 했다. 왜냐하면 이 복수는 오랜 세월 쌓인 배신의 산물이었으니까. 휴대폰이 진동하는 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민준이 내 조카, 10살 난 꼬마였다. 삼촌, 삼촌. 아빠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무너뜨렸다. 제주도의 아침 해가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따스한 빛이 방 안을 물들였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창밖을 바라봤다. 푸른 바다가 반짝이고 야자수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이곳은 휴가지여야 했지만 나에게는 감옥 같았다. 동생 민호와 그의 두 아이들 민준과 수연들 맡아온 지 사흘째. 민호는 서울에서 실직한 후 가족의 짐이 되어 있었다. 누나, 제발 이번 휴가 때만 아이들 좀 봐줘. 나도 정신 차리고 일자리 찾을게. 그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다. 나는 35살, 싱글맘도 아니고 결혼도 안 한 몸으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다.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매달 월급의 절반을 민호에게 송금했다. 우리 부모님은 오래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민호는 그 후로 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19살 때부터 내가 대학생일 때부터 그는 내 돈으로 대학을 마치고 결혼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실직하고 아내는 스트레스 때문에 떠나버렸고 아이들은 그의 무책임함 속에 방치됐다. 이번 휴가는 내 유일한 휴식이었다. 회사에서 강제 휴가라고? 웃기지 마. 나는 일 중독자였다. 하지만 민호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걸 포기했다. 누나, 부엌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로브를 걸치고 나갔다. 민준은 의자에 앉아 시리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다. 옆에는 수연이 인형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5살 난 수연은 아직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아침 먹었어? 삼촌은 내가 물었다.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아빠는 아직 어제 늦게 들어오셨어. 늦게? 제주에 온 지 사흘째인데 매일 밤 2시쯤 들어오는 그놈. 일자리 상담 같다고 하지만 술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토스트를 구웠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해변으로 나갔다. 제주도의 모래사장은 부드러웠고 아이들은 물놀이에 열중했다. 민준이 파도에 발을 담그며 웃었다. 삼촌, 여기 좋아. 서울보다 훨씬 낫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인가? 민호의 실수로 고통받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민호는 왜 항상 나를 이용할까? 왜 나는 그를 버리지 못할까? 점심때쯤 민호가 깨어났다. 누나, 고마워. 진짜.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얼굴은 부은 채였다. 오늘은 같이 어딜 갈까? 한라산 등반. 나는 코웃음 쳤다. 너 상태로 그냥 집에 있어? 나랑 아이들 갈게.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소파에 누웠다. 그날 오후 우리는 제주 도라르방 박물관에 갔다. 아이들은 돌 조각에 신나서 사진을 찍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순간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에서 온 메시지. 프로젝트 지연. 복귀 시급.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 휴가는 시작부터 잘못됐다. 저녁이 되자 민호가 다시 나갔다. 친구 만나서 일 얘기할게. 그의 눈빛이 불안했다. 나는 아이들을 재우고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제주의 밤 공기는 서늘했다. 별이 총총 빛났다. 그때 내 머릿속에 옛 추억이 스쳤다. 민호가 16살 때 부모님 사고 후 울며 내게 매달리던 그날. 누나, 나 버리지 마. 나는 그를 안고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하지만 그 약속은 나를 올가매는 사슬이 됐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이상했다. 평소 밝던 아이가 우울해 보였다. 왜 그래?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이상해. 뭐가? 어젯밤에 전화 받으시고 울었어.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민호의 비밀. 그는 실직한 게 아니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었다. 나는 민호의 방을 슬쩍 들여다봤다. 침대 옆에 떨어진 담배꽁초와 이상한 쪽지. 오늘 밤 10시 호텔 손글씨였다. 내 피가 끓었다. 이 새끼 여기서도 바람을 피우는 건가? 그날 오후 우리는 블랙샌드 비치에 갔다. 검은 모래가 발미돼서 부서졌다. 수연이 모래성을 쌓으며 웃었다. 민주는 바다를 보며 멍하니 있었다. 삼촌, 아빠는 왜 항상 화내? 그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도 힘들어. 하지만 곧 나아질 거야. 거짓말이었다. 나는 이미 민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민호가 돌아왔다.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누나, 미안. 오늘도 늦었네. 나는 참았다. 아이들 재웠어. 너도 자. 하지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화면에 뜬 메시지. 오빠, 내일도 만나자. 사랑해, 발신자, 지은.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지은. 그 이름, 나치겄다. 내 옛 동료. 아니, 더 나쁘다. 내 전 남편의 여동생. 민호, 내가 감히.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분노가 더 컸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더 깊은 배신의 냄새가 났다. 왜 지은일까? 왜 내 삶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이름일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복수의 씨앗이 싹텄다. 다음 날 제주의 비가 쏟아졌다. 창밖으로 회색 하늘이 펼쳐졌고 빗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며 민호를 기다렸다. 그는 아침 늦게 일어났다. 누나, 오늘은 뭐 할 거야? 비 오네. 이 그의 목소리가 건성이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집에 있어? 아이들과 영화 볼게. 속으로는 그의 전화기를 훔쳐보고 싶었다. 그 메시지의 진실을 알아야 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카드놀이를 했다. 민준이 나를 보며 물었다. 삼촌, 아빠가 왜 울었어? 어젯밤에 나는 동요하지 않으려 애썼다. 아빠는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 하지만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짓을 잘 안다. 수연이 인형을 안고 울기 시작했다. 아빠. 아빠, 나는 그녀를 안아 올렸다. 아빠 곧 와.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민호를 향한 칼날이었다. 민호가 샤워를 하러 가자 나는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휴대폰이 충전기 위에 놓여 있었다. 비밀번호. 그의 생일 0505 화면이 켜졌다. 메시지 앱을 열자 지은과의 대화가 쏟아졌다. 오빠, 누나한테 들키지 마. 우리만의 비밀이야.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민호 누나가 날 버릴까 봐에 내 손이 떨렸다. 민호 눈. 그는 나를 그렇게 불렀나? 더 내려보자 사진이 나왔다. 민호와 지은, 제주 호텔에서 포옹하는 사진. 날짜는 어제. 내 피가 거꾸로 솟았다. 지은은 내 전 남편, 재훈의 여동생이었다.
재훈은 새해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 나는 그 사고로 모든 걸 잃었다. 직장, 꿈, 그리고 사랑. 재훈의 보험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 그는 그 사고 직후 누나, 재훈 형이 미안할 거야 라고 하며 나를 위로했다. 이제 보니 그 위로 뒤에 숨겨진 게 있었다. 메시지를 더 스크롤하자 충격이 왔다. 오빠, 재훈 오빠 사고 때 내가 운전한 차였잖아. 그 일로 나랑 가까워진 거 후회 안 해. 민호의 답, 후회. 그 덕에 너를 가질 수 있었어.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민호가 재훈의 사고를 일으켰다고? 술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재훈을 죽인 게?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지은의 말, 그게 진실이라면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문득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나, 뭐해? 나는 황급히 방을 나왔다. 아무것도. 커피 마실래? 점심은 조용히 먹었다. 비가 그치지 않아 우리는 집에 머물렀다. 민호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그를 관찰했다. 그의 미소, 그 뒤에 숨긴 죄책감. 민호야, 재훈이 사고 기억나? 내가 불쑥 물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갑자기 왜? 그날. 비가 와서 미끄러웠어. 내가 택시 불렀는데 거짓말. 나는 알았다. 그래. 내가 택시 불렀다고. 그는 시선을 피했다. 왜?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나는 테라스에 나갔다. 비가 내리는 소리에 섞여 내 울음소리가 묻혔다. 재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호, 내가 내 사랑을 빼앗고 내 삶을 파괴한 게? 복수가 피어났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었다. 나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제주에 와 있지? 만나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갑자기. 저녁,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지은은 마른 얼굴로 나타났다. 언니, 무슨 일? 나는 직설했다. 민호랑 무슨 사이야?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건. 재훈 사고, 민호가 관련됐어.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언니, 모르겠어요. 그냥. 민호 오빠가 위로해줘서 거짓.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언니, 미안해. 재훈 오빠 죽은 후 나도 무너졌어. 민호 오빠가 나를 안아줘서 나는 이를 갈았다. 그 안아줌이 내 남편을 죽인 대가야? 카페를 나서며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밤에 민호가 다시 나갔을 때 나는 그의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는 또 생일, 파일 속에 재훈 사고 당일의 영수증. 택시가 아니라 렌터카. 그리고 지은과의 채팅 로그. 오빠, 그날 내가 재훈 오빠 차에 술을 타놨어. 사고 날 줄 알았어. 민호의 답, 시끄러워. 그 돈으로 너 대학 보냈잖아. 내 손이 떨렸다. 돈. 재훈의 보험금 일부가 민호에게 흘러갔나? 나는 송금 내역을 확인했다. 내 은행 앱 매달 가족 지원 명목으로 보낸 돈 그중 일부가 지은의 계좌로? 세상이 무너졌다. 민호는 재훈을 죽이고 내 돈으로 지은을 샀다. 배신의 깊이가 너무 깊었다. 그날 밤 민준이 내 방으로 왔다. 삼촌, 나 무서워. 왜?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화냈어. 누나 돈으로 사는 거 싫다고. 나는 아이를 안았다. 괜찮아. 삼촌이 지켜줄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민호, 내가 아이들을 이용해 나를 올가매는 한 나는 참을 수 없다. 다음 날 비가 그쳤다. 우리는 제주 올레길을 걸었다. 민호가 앞서 걸으며 웃었다. 누나, 고마워.
여기 오니 기분 좋아해. 나는 뒤에서 그를 노려봤다. 칼이 등 뒤에 꽂힌 기분이었다. 복수의 계획이 세워졌다. 먼저 증거 수집. 그 다음 대면. 마지막으로 정의. 제주의 세 번째 주말이 다가왔다. 공기는 습하고 꽃향기가 코를 자극했다. 나는 민호에게 오늘은 가족 사진 찍자고 제안했다. 그는 의심 없이 동의했다. 우리는 해변으로 나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속에 사진작가가 셔터를 눌렀다. 웃는 우리 하지만 내 미소는 가짜였다. 카메라 속 민호의 눈빛, 죄책감이 스쳤다. 사진 촬영 후 아이들은 모래놀이에 빠졌다. 민호와 나는 벤치에 앉았다. 민호야, 내가 실직한 이유가 뭐야? 내가 물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운이 없지? 운. 재훈 사고 때도 운이었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나, 또 그 얘기. 그래. 내가 택시 불렀다고? 증거 봤어. 렌터카 영수증.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누나. 그건. 설명해봐. 지은이랑 무슨 일이야.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다. 여기서 말 못해.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침묵이 무거웠다. 아이들은 피곤해 졸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민호가 문을 잠갔다. 누나, 앉아. 솔직히 말할게. 그의 고백이 시작됐다. 재훈 형 사고 때 내가 술을 마셨어. 형이 운전하라고 해서. 차에 타고 갔지? 중간에 싸움이 붙었어. 형이 너 인생 망쳤어라고 하면서. 나도 화가 나서. 브레이크 밟았어. 미끄러져서 나는 숨을 죽였다. 죽일 생각이었어? 아니. 우발적이었어. 지은이가. 그 후에 나를 위로해줬어. 보험금 일부로 그녀 대학 학비 냈고. 내 돈으로. 재훈 보험금 내 거였어. 민호가 무릎 꿇었다. 누나, 미안해. 실직도. 회사에서 사고 소문 듣고 잘렸어. 지은이랑은 그냥. 내 남편 죽인 대가로 내 돈 훔치고 여동생과 잠자리.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울었다. 누나, 용서해. 아이들 봐줄게. 다시 일 시작할게요. 하지만 그의 눈물은 나를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역겨웠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을 재우고 나왔다. 민호는 소파에서 코를 골았다. 나는 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지은과의 통화 녹음. 오빠, 누나가 알면. 걱정 마, 누나는 바빠. 돈만 보내주면 돼. 돈, 그게 전부였다. 내 삶을 파괴한 게 돈 때문. 다음 날 나는 서울로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 지인에게. 사고 증거 모아봐. 민호 관련. 그는 놀랐다. 언니, 왜? 개인적 이유. 동시에 지은에게 메시지. 만나서 마저 하자. 제주 올래. 그녀가 왔다. 카페에서 그녀는 떨며 앉았다. 언니, 민호 오빠가 다 말했어? 그래. 내가 재훈 죽음 알면서 왜? 지은이 울었다. 언니, 나도 피해자야. 오빠 죽고 민호 오빠가 나를 이용했어. 하지만 사랑에 빠졌어. 사랑. 나는 웃었다. 사랑이 배신이야? 재훈의 보험금으로 내 삶을 꾸렸지.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그 돈, 민호 오빠가 대부분 썼어. 내 건 아니야. 이 증거를 보여주라. 그녀가 앱을 열었다. 송금 내역. 민호가 내 돈을 빼돌린 흔적. 수억 원인의 저축, 재훈의 유산. 나는 제주를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민준의 전화가 왔다. 아니, 그날 오후. 아이들이 낮잠 자는 동안
민준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삼촌, 그의 손에 휴대폰. 아빠가. 이거 봤어, 녹음 파일. 민호의 목소리. 지은아, 누나 돈 더 빼 아이들 교육비라고 충격. 조카가 어떻게? 민준아, 어디서? 아빠 폰 훔쳐봤어. 삼촌 화낼까봐. 그 순간 모든 게 폭발했다. 아이들까지 이용당했다. 나는 민준을 안고 울었다. 고마워. 삼촌이 해결할게. 밤에 민호가 돌아오자 나는 대면했다. 민준이 내 비밀 알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그 새끼가. 입 다물어. 내 죄, 다 알았어.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나는 문을 막았다. 경찰 부를까? 아니면 내가 선택해. 민호가 무릎 꿇었다. 누나, 제발. 아이들 생각해, 아이들. 그 말이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분노가 컸다. 아이들은 내가 버린 거야. 그날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오갔고 유리컵이 깨졌다.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재훈 죽인 내 손, 이거 피가 흘렀다. 그는 울부짖었다. 누나, 죽여. 나는 멈췄다. 아직 아니었다. 복수는 서서히. 다음 날 나는 증거를 모았다. 변호사에게 모든 걸 보냈다. 살인교사 혐의로 고소해. 하지만 마음속 더 깊은 복수가 싹텄다. 법정에서 끝나지 않을 개인적 정산. 제주의 네 번째 날 태양이 뜨거웠다. 우리는 성산일 출봉에 갔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민호는 어제 싸움 후 조용해졌다. 누나,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그의 말은 공허했다. 아이들은 모르는 척 웃었다. 민준의 눈빛만이 불안했다. 그는 나에게만 속삭였다. 삼촌, 아빠 때리지 마. 올레길을 오르며 나는 생각에 잠겼다. 재훈과의 추억. 우리는 서울 압구정에서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IT 커플, 미래가 밝았다. 민호는 항상 우리 집에 오며 형수님, 맛있는 거 해주세요 라고 했다. 그 미소 뒤에 칼이 숨겨져 있었다. 사고 당일 재훈은 민호를 데리러 갔다. 동생이 술 먹었대. 데려올게.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정상에 도착해 나는 민호를 불렀다. 여기서 솔직히 말해. 왜 재훈을 죽였어?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는 눈을 피했다. 누나, 우발적이었어. 형이 나 때렸어. 너 누나 돈만 뜯는다고. 그래서 브레이크? 아니, 형이 핸들을. 나도 모르게 거짓. 나는 녹음기를 켰다. 이제 증거야. 민호가 달려들었다. 지워. 우리는 싸웠다. 절벽 가장자리에서. 그의 손이 내 목을 쥐었다. 누나, 죽을래. 순간 나는 그의 약점을 찔렀다. 무릎. 그는 비틀거렸다. 아이들 생각해. 나는 그를 밀쳤다. 그는 넘어지지 않았지만 공포에 질렸다. 미쳤어, 누나. 아래로 내려오며 침묵. 아이들은 피곤해 졸았다. 집에 도착하자 민호가 짐을 쌌다. 나 서울 갈게. 너랑 아이들만. 도망. 안 돼. 나는 문을 막았다. 지은 만나. 셋이서 마무리 짓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 도착했다. 호텔 로비에서. 그녀는 창백했다. 언니, 민호 오빠가. 알아. 내 역할도.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자 폭풍이 시작됐다. 지은, 내가 재훈 여동생으로서. 왜? 그녀가 울었다. 언니, 재훈 오빠가 민호 오빠한테 돈 빌려줬어. 안 갚아서 싸움. 사고 후 민호 오빠가 나한테 보상이라고. 이 보상. 나는 웃었다.
내 남편 목숨으로? 민호가 끼어들었다. 지은 탓마으나 잘못이야. 하지만 지은이 반박했다. 오빠, 너가 나 꼬드긴 거잖아. 재훈 돈으로 우리 살자고. 그 말에 민호가 그녀를 때렸다. 입 닥쳐. 나는 개입했다. 멈춰. 싸움 중 지은의 핸드백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재훈의 유언장. 민호에게 내 죽음 내 탓 아냐. 용서해. 하지만 민호가 그걸 위조한 흔적. 밤이 깊어졌다. 나는 그들을 묶었다. 농담이 아니었다. 심리적 압박. 둘 다 여기서 고백해. 녹음할게. 그들의 죄가 쏟아졌다. 민호, 재훈 형 돈 훔쳤어. 보험금으로 메우려다. 지은, 나도 알았어. 하지만 사랑했어. 사랑. 나는 토했다. 그 사랑이 내 삶 훔쳤어. 아이들이 깨어났다. 민준이 문을 두드렸다. 삼촌, 나는 문을 열었다. 괜찮아. 하지만 민준이 봤다. 묶인 아빠. 아빠, 그의 울음에 나는 무너졌다. 이 복수가 아이들을 해친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준아, 아빠가 나쁜 짓 했어. 다음 날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취하했다. 아직 대신 민호에게 제안. 자수해. 안 하면 내가 직접. 그는 울며 약속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도망칠 거야.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프로젝트 끝났어. 복귀해. 하지만 내 삶은 끝나지 않았다. 복수의 여정은 이제 시작. 제주의 5번째 날 폭풍이 몰아쳤다. 하늘이 검어지고 번개가 섬을 갈랐다. 나는 창가에 서서 비를 봤다. 민호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지은은 서울로 돌아갔다. 언니, 미안해. 민호 오빠 혼내. 그녀의 말 믿지 않았다. 그녀도 공범. 아이들은 무서워했다. 수연이 내 품에 안겼다. 삼촌, 천둥 무서워. 나는 노래를 불렀다. 재훈이 좋아하던 트로트. 아리랑 민준이 물었다. 삼촌, 아빠 왜 그래? 아빠는 아픈 사람이야.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 민준아, 아빠가 삼촌의 남자친구를 해쳤어. 그의 눈이 커졌다. 왜? 돈 때문에.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는 청소했다. 깨진 유리, 상처난 마음. 민호가 나왔다. 누나, 나 자수할게. 하지만 아이들 데려가. 안 돼. 아이들은 나랑. 그는 화났다. 너도 아이 없잖아. 그 말에 칼이 꽂혔다. 재훈과의 아이, 사고로 잃었다. 내 탓이야. 그 사고로. 민호가 무너졌다. 누나, 그날. 형이 임신 소식 말했어. 아기 생겼다고. 나 질투했어. 형처럼 성공한 삶, 질투. 그게 동기. 나는 웃었다. 그래서 죽였어? 내 미래를? 그날 밤 우리는 대화했다. 진심 어린 민호의 과거. 부모님 사고 후 PTSD. 누나, 나 버리지 마. 하지만 나는 말했다. 이미 버렸어. 그는 울었다. 용서해. 보상할게. 보상. 불가능. 잃은 건 영원. 다음 날 나는 계획을 실행했다. 민호의 차 키를 훔쳤다. 술을 타놓고 운전 연습해라고 유도. 그는 마셨다. 차에 올랐다. 누나, 왜? 재훈처럼 느껴봐. 그는 공포에 질렸다. 미쳤어. 나는 브레이크를 아니. 심리전. 차를 세우고 이게 내가 재훈한 짓이야. 민호가 도망쳤다. 서울로. 나는 쫓았다. KTX로. 서울 도착. 그의 아파트. 문을 부수자 그는 지은과 함께였다. 오빠,
도망치자. 나는 총을 나니 녹음기. 경찰 왔어. 실제로 불렀다. 경찰이 도착했다. 민호 체포. 살인교사 지은도. 아이들은 내가 데려갔다. 민준이 울었다. 삼촌, 아빠. 아빠는 벌 받아야 해. 법정 날짜가 다가왔다. 나는 증언 준비. 하지만 마음속 후회. 아니. 정의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물, 그게 상처. 서울의 겨울이 다가왔다. 제주를 떠난 지 한 달 이민호는 구치소에 있었다. 재판 대기. 지은은 증인으로 불려갔다. 나는 아이들과 새 아파트에 살았다. 민준 학교 보냈고 수연 유치원. 삶이 안정됐지만 빈자리 컸다. 재판날 법정은 차가웠다. 판사, 피고인, 자백 하나, 민호. 예, 우발적이었습니다. 변호사, 피해자 가족 용서 요청. 나는 증언대. 그는 내 동생. 하지만 살인자. 재훈의 죽음, 내 아이의 죽음, 눈물이 흘렀다. 배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 끝, 민호에게 무기징역. 지은, 공모로 5년. 나는 자유.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준에게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아픈 사람이었어. 그는 안았다. 삼촌, 고마워. 시간이 흘렀다. 나는 회사 복귀, 승진. 아이들과 새 삶. 하지만 밤에 재훈 꿈 복수 끝났어. 그래. 이제 사랑하자. 민호의 편지. 누나, 미안. 감옥에서 반성. 나는 찢었다. 용서. 불가능. 하지만 잊음. 그게 진짜 복수. 제주 추억, 이제 평화. 파도 소리, 내 마음처럼. 나는 걸었다. 앞으로.